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라는 깊이 있는 주제로 여러분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홀로 선다는 것, 때로는 두렵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적 성공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아는 것이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쉬운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자기 성찰의 시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고독을 즐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신과 의사 앤서니 스톤은 그의 저서 고독의 위로에서 혼자 있는 것의 즐거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외로움이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고 즐길 수 있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혼자서 외로움을 즐기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명상과 같습니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울림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고독은 우리에게 내면의 풍경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2년 동안 진행된 장기 연구에 따르면 행복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불우한 유년 시절의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숙한 방어 기제를 통해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지지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이러한 내적 강인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수양은 혼자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동양고전에서 배울 수 있듯이 흔들리지 않는 주관을 세우는 것은 외부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도 삶의 의지와 고통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행복에 가까워지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지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통을 회피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삶의 본질을 깨닫고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수양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다. 행복은 또한 이타적인 행동에서 샘솟기도 합니다. 이타적인 행동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크게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세상과의 연결감을 경험하며 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심리적 웰빙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타적인 행동은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봉사활동이나 나눔을 통해 얻는 기쁨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이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웰빙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웰빙은 무작정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립되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 바탕 위에서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회적 웰빙은 양적인 관계가 아니라 질적인 관계에서 나옵니다. 깊이 있는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수의 관계가 피상적인 다수의 관계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중심이 확고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발전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는 것, 그것이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행복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 단단함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홀로 견디는 힘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일수록 외부의 자극을 끊임없이 갈구하죠. 하지만 자신의 내면이 풍부하다면 굳이 외부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면에서도 충분한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더욱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보물을 캐내는 과정은 외부의 어떤 화려한 성공보다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깊이 소통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예술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대해 불평하지만 때로는 고난과 외로움이 가장 큰 기회이자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깊이 있게 살아가려는 사람은 혼자됨을 각오해야 합니다. 인생의 위대함은 외로움 속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나 사상가들을 보세요. 그들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고 시대를 초월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고독은 창조와 성찰의 공간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신만의 독특한 통찰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넓게 상상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더 큰 성취를 이루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이 굳어질수록 삶은 그만큼 해롭고 불리해집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고뇌와 고민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고요했던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 행복의 기준이 갑자기 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순간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가볍게 넘기고 비판을 받아도 가볍게 넘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이 시간을 나의 편에 두세요. 고독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세요.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스스로의 벗이 되어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 행복해야 하는지를 탐색하여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애써 티를 내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 것입니다.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저절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외부의 어떤 관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을 갖추게 됩니다. 이 내면의 단단함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인간은 때때로 배신하는 존재입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지 마세요.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해봤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를 합니다. 가족에게도 다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맞춰주면 당연한 줄 알기 쉽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됩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결국 주위를 떠나기 마련입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실망과 상처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현명해지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자신에게 집중할 때 불필요한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이며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계속 호의를 요구하면서 호의는 결국 권리가 됩니다. 타인을 돕고 싶다면 도와줬을 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만 도와주세요.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한 냉철한 이해는 불필요한 기대와 실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계의 본질을 파악하고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바탕 위에서 형성됩니다. 인간은 항상 위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위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위보다는 아래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불행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은 배신하고 가면을 쓰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연을 이어나가라고 조언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친절함보다는 고마움을 베풀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본심을 헤아리고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싸울 때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말도 가급적 아끼세요. 세상은 넓지만 사람은 무섭습니다. 드러내지 말고 벙어리가 되는 편이 때로는 현명합니다.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것이 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남는 것은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가족뿐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합니다. 10년 지기 친구라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삶의 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언어이며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기만 하면 버릇이 없어집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비슷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관대하거나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지 마세요. 특히나 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천박한 사람들은 자기와 본성이 다른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합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유지할 정도만 잘해주세요.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굳이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맥을 적당하게 유지하다 보면 필요할 때 인연이 되는 것이고 인맥이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좋습니다. 잘해주다 보면 타인은 그것을 당연한 줄 알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내고 실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의 역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할 때 건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위아래로 모두에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윗사람은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다면 누구도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때 자연스럽게 타인의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인정에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의 역량과 성취를 통해 당당하게 설 때 진정한 관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면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고슴도치의 몸에 돋아있는 가시처럼 타인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인간은 혼자입니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와 다름없습니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세요.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인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배신은 누가 할까요? 대부분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신이란 빨리 배신할 사람과 천천히 배신할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100% 신뢰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세요. 인간 본연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어떤 관계에서도 항상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타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결점은 모르고 남의 행동만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설령 그런 이들에게 비판받더라도 노여워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자 본성입니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항상 기쁠 거라고만 기대하지 마세요. 행복이란 짧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과 쾌락만 쫓아가다 보면 평생 행복이라는 것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게 됩니다.
삶에는 고통과 불안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세요. 인생의 고난은 평생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견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아가고 혼자 고난을 이겨내고 혼자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종종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시나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인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순간이 인간에게 편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타인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3분의 1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이 왜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고독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라기보다는 고독이 두려워서 사람을 사귀는 것입니다. 나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고독을 즐기는 법을 모르고 사람만 사귀러 다닙니다. 고독은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주하고 활용해야 할 귀중한 자원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삶의 깊은 의미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독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사회활동을 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이란 무엇일까요? 고독은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왜 사람을 대할 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할 필요가 없는지 아셨나요? 아무리 친해도 돈을 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친구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대는 오히려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10년 지기 친구여도 가끔씩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고독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기대와 의존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강해질수록 타인과의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자유로워집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차피 인간의 본성에는 착한 면과 이기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버립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항상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또 친한 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친한 이들에게 속거나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좋은 면만 보고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세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기주의는 타인에 대한 존중심과 배려심을 낮춥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타인에게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자립의 길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강인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강인함을 길러나가면서 우리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당신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가족, 친구, 취미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며 당신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불꽃과 같습니다. 이 불꽃을 통해 우리는 더욱 순수하고 견고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역경을 통해 얻은 지혜와 강인함은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고통과 고독의 의미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내력과 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이란 하나의 실험실과 같습니다. 실험실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듯 인간은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언제나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진정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삼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하기보다는 용기 있게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에는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성격과 개성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갖고 태어난 성격은 무덤까지 지니게 되며 내재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게 된다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신자라고 하거나 그때는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보호하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 집중하고 자신을 해치는 관계로부터는 단호하게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행복이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 말고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한 선물로 활용해 보세요. 내면의 힘을 기르고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질수록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잠시 멈춰서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 안에 숨겨진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지고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비로소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건강해지고 진정한 행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 찰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당신 안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해 보세요.